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결혼 3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는 청약을 넣어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아파트는 경기 외곽으로 빚 없이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매매했습니다. 첫 독립이라 가정 가구도 혼수급으로 채웠었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은 제가 사는 집으로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었습니다. 이사하기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회사랑도 가까웠으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결혼해서도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었거든요. 결혼 당시 남편이 몸만 들어오기 뭐하다고 본인이 모아둔 1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주며 혼수 대신이니 인테리어를 하던 필요한 데 쓰라기에 그대로 제 명의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그때 공동명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셨고 저도 그건 아닌 것 같기에 말했더니 알겠다 수긍해서 넘어갔었고요. 현재는 집값이 4억가량 더 올라갔고 이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후 시어머니께서 바로 합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좋은 거절은 없다고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뒤에서 매정하다 했었지만 본인들도 모실 상황이 아니었기에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는 저희 부부가 쉬는 날마다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 같은 건 못해드렸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큰 신우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작은 신우는 시어머니 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1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뒤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셨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고 혼자 있기 무섭다며 매일같이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신우들과 합의 후 저희 집에서 6개월을 지내시고 이후 큰 신우가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고 올라와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애들이 줄줄이 소세지인 상황인데다 이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 답이 없다 하기에 제외를 했었고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시어머니가 짠해 보여 6개월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셋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차피 제가 아침을 안 먹는 걸 다 알고 계셨고 남편은 새벽에 일찍 나가 회사에서 조식을 먹었기에 본인 집에서도 혼자 차려 드셨다며 밥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침대 정리하고 씻고 바로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고 야근도 잦았기에 저녁은 일찍 퇴근하는 남편이 차렸었고요. 제가 야근하는 날엔 주로 밖에서 먹고 오거나 집에서 혼자 먹고 뒷정리하고 자는 루턴이라 시어머니와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편한 복장으로 있는다거나 부부관계, 그리고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걸 할 수 없다 뿐이지 그런 걸 제외하면 크게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집안 살림을 하라는 둥 말씀하신 적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큰 신우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남편도 별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지 싶어 자기 전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연락해볼게.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말더군요. 그러고는 이틀 동안 아무 말이 없어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해봤다며 지금 해본다고 하더니 통화 좀 하고 올게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간 지 30분 정도 지나서 들어와서는 누나가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큰신우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얼른 정리하고 올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당시에는 사정이 생겼나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속 꼭 지키라 했고 알겠다 하길래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또 아무 말이 없길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제 물음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이런 건 참 기억 잘하네.
라고 하면서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 싶어 더는 말하지 않았고 제가 얘기 안 하니 하루, 이틀, 나흘, 일주일.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가더군요. 그쯤부터 시어머니께서 점점 제 눈치를 보는 게 티가 나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왔니?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큰신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계속 결번이 나오길래 카톡을 찾아봤더니 카톡은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형님 하고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역시 집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어떻게 된 거야? 왜 큰신호 번호가 결번이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거리며 한숨만 쉬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큰신우와 2달 전에 통화를 했었답니다. 매형이 사업을 접고 슬슬 올라오려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이 엮여있는 와중에 매형이 사업자를 또 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동업자들한테 돈을 빼주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는 상황이라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정리했고 본인들의 집을 팔고 바로 시어머니 대출금을 정리한 후 그 집으로 들어가 모시고 산다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최대로 해서 1억 4천 정도를 대출받아줬는데 2주 뒤 또 연락이 오더니 2천 정도 모자란다며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 내놓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라며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 뒤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께 빚이 생겨 남편이 모아둔 돈을 털어 8천은 갚았는데 6천은 도저히 구할 데가 없다며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결혼할 때 준 돈이 있지 않나며 그걸로라도 막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면 저한테 말 안 하고 일을 저지른 게 괘씸해도 가족이니 그냥 내어주고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나오니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가 안쓰럽긴 했지만 담보대출 받아준 걸로 한몫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마음도 곧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계실 때 한 번을 안아본 신우 내외인데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뭘 믿고 그 큰돈을 덥석 내어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화도 났었고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 어떻게 벌어 어떻게 장만한 집인지 술만 드시면 말씀하셨기에 그 집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겪으신 분이 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무서운 결정을 하셨나 싶어 솔직히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하고 친정에 알렸는데 엄마께서 그냥 결혼할 때 받은 돈으로 빚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혼할 거 아니면 그게 최선이라 하시기에 짜증은 났지만 돈이야 젊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갚아드렸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그날 돈을 맡겨둔 거 마냥 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우리가 헤어지는 거다. 하고 사과를 받았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도 버린 어미를 도와줘서 고맙다며 엉엉 우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큰 누나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큰 신우는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그게 어디 사람이냐며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시어머니께는 꼭 신고하시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천만 원 민사소송을 걸어두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정이 좀 떨어져서 시댁 방문을 안 하고 지내며 코로나 핑계로 전화 안부만 가끔 드리며 지냈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져서 5개월 정도 못 갔었고요.
그리고 남편 소송건은 큰 신우의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다며 주소를 변경하라는 보정 명령이 계속 와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었는데 그쯤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불과 2주 전이네요. 남편과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벨이 있는데 똑똑도 아니고 진짜 쿵쿵거려서 너무 놀라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제발 도와달라며 우시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시게 하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왜 그러시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하고 물었더니 사실은 큰 신우가 3달 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한다며 시어머니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하고 같이 지냈었는데 애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오고 싶다며 애만 데려오면 시어머니 큰 신우 그리고 손녀와 함께 셋이 평생 같이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냐 했더니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지금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으니 우선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주고 양육권을 가져오면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1달 반 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집을 큰 신우 명의로 변경해 주었고 증여세까지 내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보러 왔다며 부동산에서 왔다 갔고 큰 신우는 또 연락 두절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 나 좀 살려줘라. 하며 엉엉 우시는데 진짜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 괜찮아. 여기 있어. 이러고 자빠졌고. 그 순간 제 속에 꾹꾹 눌러둔 화가 다 터져서 정말 다다다 뱉어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이 집에 있을 생각도 하지 마셔라. 대체 왜 그러고 사시냐. 얼마나 더 당해야 의심이란 걸 하실 거냐. 진짜 어머님을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힌다. 하고 쏘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우셨고 남편은 그만하라며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팬 건지 말리는 시어머니를 팬 건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제가 몇 대 더 맞은 것 같긴 한데 여튼 속은 후련하더군요. 결국 늦은 밤에 우당탕 소리가 나서 그런지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경비실에 호출을 했고 경비원 분께서 저희 집에 올라왔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경찰이 오자마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물음에 남편은 죄송하다. 그냥 가셔도 된다. 하고 말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저 두 인간 다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후 경찰분들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밖에서 말소리와 초인종 소리가 몇 번 들리다가 경찰분들은 가신 것 같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둘은 중얼거리다 초인종을 누르다 도어락을 만지작거리다 하더라고요. 안에서 다 잠궈버려서 문이 안 열리니 어디에 간 건지 한참 후 인터폰을 보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기에 그냥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쓰고 도어락 비번을 바꿨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집을 정리해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또 비번을 눌러대는데 안 열리니 쿵쿵대며 문을 두드려대기에 없는 척했더니 또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다들 결혼할 때 집안을 신중히 보세요.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큰 신우가 세상 또라이인 걸 알아봤을 건데 남자에게 빠져서 앞만 본 제 잘못이죠 뭐. 정말 답답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추가입니다. 복날이라 부모님과 삼계탕을 끓여 먹고 집에 와서 누워있다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댓글 수와 추천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많은 고민 끝에 추가 글을 남깁니다. 글을 썼을 당시 집 비번을 바꾸고 남편이 일주일 정도 찾아오다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저도 따로 연락하지 않고 남편 짐을 다 뺀 뒤 제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조건 할 건데 창피해서 어디 말할 데도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시다 보니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 쓴 글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시간을 보고 너무 늦어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전날에 있던 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 작성한 시점으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번호 차단하고 집을 내놓으니 문에 쪽지 하나 달랑 붙여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어요. 쪽지에 언제든 진정되면 연락해. 이게 다였고 저는 5일 전 장문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읽었을 텐데 별다른 연락이 없는 걸 보니 합의를 한다는 건지 소송을 걸라는 건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이혼을 할 거고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모레 또 상담하러 갈 예정이에요.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신우가 실존 인물이 맞냐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큰 신우, 작은 신우 전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큰 신우는 43살로 여수에 살고 있고 큰 신우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동업을 하는 건 몰랐지만 배를 타고 이것저것 잡아 타 지역으로 배송시키는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철마다 몇 번 받아먹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지역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낚시가 하고 싶다 하니 남자는 크게 해야지 하며 오후 시간에 배를 태워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배멀미가 심해서 큰 신우와 큰 신우 딸이랑 회 먹으면서 놀았고요. 그래서 실존 인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이야기도 많던데 저도 그날에 들은 그대로를 작성한 거라 진짜 큰 신우 앞으로 돌린 건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맞는 건지 그 집이 자가는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과 시어머니께서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내셨냐 하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순간 우라가 치밀어서 뱉어내기만 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으로 추측해보자면 일단 자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자가던 전세던 중요하지 않지만요. 제가 누굴 때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날 뺨을 맞고 저도 이상을 잃어 남편을 때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굴 때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때린 것보다 더 맞았던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께서 때린 건지 남편이 때린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눈을 감고 팔만 휘두르다 보니 맞고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뺨을 맞은 후의 상황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와주신 경찰분들께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댓글에 가족 사기단이란 얘기도 절반을 차지하던데 진짜?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만을 글로 봐서 다소 막장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평생 자식들만 보며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제관념이 없으시고 가족에 대한 의심 같은 것도 전혀 없으세요. 남편은 막내 아들의 애교쟁이였는데 결혼 후 제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티를 내다가 그날 효자 심보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의 멍청함과 바보스러움, 그리고 태평함의 환장 콤비에 저도 화가 터져버린 거였고요.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별일이 많았지만 사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신우면 몰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모님께는 부분 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시고는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팔아 큰 신우네를 도와주고 제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와 합가하려던 목적인 듯 싶다고 하시더군요. 제 성격에 몇 년을 살아도 공동명의로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알고 있었겠죠. 드센 편은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성격이라는 걸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큰 신우가 사고 몇 번 쳤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신우가 왜 그렇게 본인 치부를 연설하면서까지 후다닥 발을 뺐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솔직히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고 제 부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나 미련은 없네요. 현재 시원스러운 상황이 아니라서 더 할 말은 없지만 깨끗하게 잘 이혼하게 되면 다시 와서 꼭 시원한 이야기를 남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 전에 가정환경을 꼭 보시고 형제 자매도 한 번, 두 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두 눈 부릅뜨고 보세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또 집까지 날리고 울면서 찾아왔는데 남편이 괜찮으니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요? 딱 감이 오네요. 사기꾼들입니다. 저 식구들 쓰니 집까지 뺏을 작정을 한 거라고요. 두 번째 댓글. 글만 읽었는데도 심장이 떨리네요. 완전 이거 사기꾼 집안이잖아요. 범죄자를 절대 신우로 둘 순 없죠.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고 접근 금지 신청하시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세요. 혼인 기간이 짧고 몸만 온 거니 재산 분할은 없을 것 같고 저런 사기꾼의 폭력배는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야 합니다. 세 번째 댓글. 한참 전부터 공사 치려고 마음먹었네요. 이게 당사자는 시어머니 눈물에 남편 설명에 헷갈리고 잘 안 보여도 제3자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다 사기꾼입니다. 쓰니 집 공동명의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아 아닌 것 같지만요. 남친과는 동갑이고 1년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결혼 전 남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살림을 합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며 파혼하자 통보하기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다고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 다 알린 상태인데 갑작스레 파혼 통보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파혼을 통보받게 된 계기는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눈치가 없는 사람 같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거니 그런 말들을 들어도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남친도 사귀는 동안 제발 눈치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긴 했었죠.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때까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진행하고 식장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집을 합치는 중이었고요. 제 자취방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에 필요한 것만 조금씩 옮기는 정도였지만요. 집을 옮기면서 남친이 본인 집의 거실 블라인드가 엄청 약하다며 설명을 했었습니다. 곧 고칠 거니 그전에는 절대 당기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친이 설명해 준 걸 제가 잠시 깜빡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 주말 낮에 남친의 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햇볕을 쐬고 싶어 블라인드를 거두려고 줄을 잡아 당겼는데 천장에서 봉 같은 게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떨어지는 봉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겪은 문제는 봉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장식장을 쳤는데 남친이 그간 여행 다니면서 모아둔 기념품들과 컵 같은 게 많이 깨졌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 방에 있던 남친이 나오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쳤는지조차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남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어떻게 된 거냐 였습니다. 곧 결혼할 여친의 아내보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하는 남친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었기에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제 말을 듣고 내가 그거 당기지 말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남친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기억은 하지만 잠깐 깜빡했다 하고 대답했는데 남친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진짜 답답해 죽겠다. 정말 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하듯 쏟아내더니 마지막에 우리 결혼하지 말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블라인드 봉 떨어진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을 블라인드 봉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못 참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남친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지라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남친이 많이 오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제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화를 내고 있으니 그것 또한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남친은 계속해서 내가 평생토록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 절반이 없어졌는데 이건 뭘로도 보상이 안 된다. 조심하지 않고 매사에 이런 식이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전에 남친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너 대학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하고 물어봐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이고 유명하진 않아도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졸자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듯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의 말을 듣고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판 싸웠었는데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 더 황당합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저는 제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고 남친은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식장이 취소됐다는 문자까지 받았고요. 화가 난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식장까지 취소한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일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장식장 때문이겠어요. 그동안 참고 만나다가 장식장으로 터진 거죠. 글만 봐도 답답하고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타입이에요. 님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왜 받아요? 본인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뭔 사과 타령? 어차피 잡아도 님 전남친은 안 잡힐 거니 이번 기회에 사회성도 기르고 눈치도 키워보세요. 두 번째, 자존감 높다고 포장하지 말아요. 저건 주의력 결핍의 아나무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부주의해서 망가뜨렸으면 사과를 해야죠. 지 몸 안 다쳤냐고 먼저 묻지 않았다고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요. 집안 망가뜨린 건 사과했어요. 얘기한 거 깜빡한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가 한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남한테 준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과 속 터져서 어찌 같이 살아요. 쓰니가 많이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 평소 눈치가 없고 조심성 없다는 말이 어떻게 자존감 높은 거랑 맥락이 이어지는지.
님한테 한 눈치 없고 조심성 없다는 말은 예의도 없고 뻔뻔하고 남을 배려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블라인드가 약하더라도 살살 당겼으면 봉이 그렇게 훅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뭐든 할 때 확 하는 사람인 듯 합니다. 같이 살면 정말 속 터질 것 같네요. 아이 낳고 살 생각을 해보니 답이 없어 보여 남친도 눈물이 나온 듯 하고요. 조심성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자존감이 높아서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던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 나이는 40살이고 부모님이 40년대 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세는 모르지만 두 분 나이 차이가 2살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30살이고 부모님은 52살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시고 남자와는 띠동갑이죠. 자꾸만 남자 쪽에서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하기에 나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을 하기 위해 현재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식 날짜는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 맞아 집도 아직 구하지 못했기에 각자 서로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 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남자 집 제사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제가 먼저 남자에게 연락해 주말에 어머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제 요청에 어머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장소가 어머님의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오시거나 대중교통으로 혼자 오셨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친이 모셔다 드리고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그걸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아무튼 어머님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현재 제사를 지내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 후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하고 제가 먼저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사 준비를 모두 제가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역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없는 제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지내는 대신 저희 집에서 지내고 시부모님은 손님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고향 방식이 아닌 저희 부모님 고향의 방식으로 지내겠습니다. 어머님께 따로 배우지 않고 저희 큰어머니와 친정엄마께 배워서 그 방식으로 지내겠습니다. 하고요. 여기까지 대화를 했고 그 내용은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남자가 휴대폰에 녹음하는 걸 보았는지 갑자기 다가와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와의 대화를 녹음한 거냐?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몰상식하다. 어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녹음해둔 거냐? 무섭다. 너같이 무서운 여자와는 결혼 못한다. 당장 사과드려라. 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증거로 녹음한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과 못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게 아니라며 남자에게 해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중재로 인해 다툼을 멈추고 셋이 함께 차로 이동해서 블루투스로 녹음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오해였다. 그때의 상황과 너의 행동이 오해를 살만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남친의 말에 나같이 무서운 여자와는 결혼 못하겠다고 네가 먼저 말했다. 그러니 이만 끝내자. 결혼 준비 과정이 상견례뿐이었고 집도 식장도 구한 게 아니니 위약금도 없다. 각자 집에 말씀드리고 끝내자. 라고 말한 후에 차에서 내려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남자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일 뿐이라며 저를 설득 중입니다. 남자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소개해준 지인까지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서로 오해한 부분이다. 풀고 넘어가라. 결혼 준비 과정에선 100번도 더 싸운다. 그냥 단순한 오해다. 서로 이해해라. 둘 다 감정 싸움일 뿐이었다.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세대 차이인 것 같다. 극복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다들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화 녹음이 그렇게 죽을 죄인지 서로 오해한 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제3자가 볼 땐 서로 오해한 게 맞는 건가요? 추가입니다. 댓글들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추가로 글을 씁니다. 녹음 관련은 남자가 항상 녹음과 녹취를 하던 게 있어 저 또한 증거로 남긴 것입니다. 결혼금액 관련은 남자가 2,500, 제가 1억을 해오는 상황이었고요. 남자가 코로나로 인해 하고 있던 가게가 망하게 되어 빚은 없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취업하겠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미뤄지고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사 관련 부분은 결혼 준비 전부터 계속해서 남자에게 물었지만 몰라.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 라고 말하기에 어머님과 상의된 건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따로 만나 뵙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나이차 때문인지 남자가 입양아 아니냐는 댓글도 있던데 절대 입양아는 아니고 위로 누나가 3명 있는 늦둥이입니다. 사실 문제가 시어머니와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나분들도 저에게 따로 보자고 하시며 이건 해왔으면 좋겠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자에게 언니가 그거 해달래 하고 말하면 어머, 내가 언제? 시전을 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남자는 늘 우리 엄만 안 그래. 우리 누나들은 안 그래. 우리 엄만 딸을 셋이나 시집 보내서 다 알아. 항상 누나들 사돈댁에서 부당하게 행동하면 우리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거라고 잘해준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연애 기간 동안 봐온 모습들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며 어쩌면 차후 이혼할 때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삼고 싶어 녹음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파혼을 요구하기엔 남자 쪽 집안의 태도가 모든 시댁은 다 그래. 귀하게 얻은 아들이야. 라는 식이었기에 제사 지내는 걸 지고 내가 이 언니들보다 대단해. 라고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남자의 가족까지 계속 연락을 해오는 통에 잠을 한숨도 못 잤네요. 계속 만나서 서로 잘못한 걸 풀자는데 그냥 무례한 여자가 되겠다 하고 이쯤에서 끝내자 했습니다. 5년 연애의 시간 때문에 이제 30이 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결혼한다고 집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참아왔는데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 하니 이때다 하고 도망친 것 같기도 합니다. 3명의 언니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불러내는 동안 누나가 해줄 게 있나 보지. 우리 누나 착해. 나 누나랑 친해. 하면서 피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 누나가 안 그랬다잖아. 우리 엄마는 너가 어린이 생각해서 한 말씀이잖아.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녹음까지 한 것 같더군요. 이제는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뿐이라 그냥 다 사과드리고 남자와는 미련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꼴리는 것 같으니 결혼하기 전에 길을 꺾어보려 오바하다가 여자가 쿨하게 돌아서 버리니 안달난 게 다 보이네요. 잘 생각하세요. 남자가 지기는 싫고 우위에 서고 싶어서 자기가 없이 결혼하는 만큼 더더욱 이겨먹으려고 계속 난리를 칠 겁니다. 내가 못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는 싫으니 너를 짓밟아서 자존심을 채우겠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녹음이 중요해요.
남자가 직업도 없는데 가장 노릇을 어떻게 할 건가요? 2,500으로 집을 얻을 수 있나요? 갑자기 없던 재산은 왜 며느리가 들어오니 생기나요? 누군 집안에서 기약이 안 컸나? 겨우 2,500 들고 결혼하면서 무슨 갑질을 그리 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세 번째, 간섭하는 누나 3명의 며느리 생기면 제사를 지내려는 시어머니 자리에 나이도 10살이나 많으면서 돈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요? 요양보호사의 식모살이가 꿈이세요? 결혼 깬 거 잘하신 겁니다. 저는 남편이 5살 많은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5살도 차이가 느껴져요. 사고방식, 체력도 다르고요. 그래도 저희 시가랑 남편은 부유해서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를 해왔고 애 키우는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 문제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면서 돈도 없으면 헬이에요. 남자가 매달려도 버려요. 그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